정시의 사주명리 194강부터는 격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격국은 용신의 개념을 포함하기에 인간의 삶이 복잡하듯이 그 내용도 조금은 복잡하고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삶의 궤도를 알기 위하여는 역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격국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격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격국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국의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누구는 명주의 성격을 특징하는 이름이라 하였고, 또 누구는 명주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알려주는 이름으로, 또 누구는 명주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는 이름으로, 또 어떤 이는 명주를 몇 가지 격식으로 분류한 이름이라 기록하고 설하여 놓았습니다. 이 모두가 대동소이하며 명주의 타고난 성향을 알기 위한 분류인 것 같습니다. 격국에는 그 사람의 성정과 그리고 가치관, 삶의 지향성이 그 속에 크게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이름하여서 이 격은 월지에서 취한 십성에 따른 정격을 말하며, 이 국은 격과 국입니다. 이 국은 사주 구성상 정격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갖는 형상기국으로 취한 외격을 말합니다. 월지에서 딴 것은 정격이고 형상기국으로 취한 것은 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격은 월지가 아닌 별일을 별도의 뜻을 가진 경우로서 작격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격국은 명조를 정격과 외격으로 대분하였고, 그 사람의 태성의 타고날 때의 성정과 그리고 삶의 주안점인 가치관과 삶의 지향성을 나타내어서 사회적 적응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격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정격을 취하는 월지에는 일간의 태성인 천부성의 특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상이라는 것입니다. 월지의 의미를 자평진전에서 심효첨은 팔자 용신 정구 월령 이 일간배 월령지지 이 생극 부동이요 즉 격국 분은이라고 하여서, 이는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하고 일간을 월령인 지지에 배분해 보면은 생과 극이 명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로써 격국이 사람마다 나누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간이 일생의 행로를 열어가는데 월지에 그 뜻이 담겨 있어서 월지를 사주에서 가장 중요시하였고, 월지에서 격을 취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월지가 비견이나 급제일 경우는 정격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곳에서 격을 취하고 단지 가자를 붙여서 이름하기도 합니다. 사주의 구성이 특별하여서 태성의 천부성인 월지의 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곁에 있는 자와 화합될 때는 격으로 나타내지 않고 국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주 일간의 태성인 천부성을 논할 적에는 격과 그리고 국으로, 즉 격국으로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격과 외격의 구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정격에는 식신격,
그리고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정관, 편관, 정인격, 편인격으로 정팔격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근록격과 양인격을 구성하는 경우는 이들을 합하여서 십정격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앞에는 정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격입니다. 외격에는 형상기국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정격에 벗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형상기국 중에서 형은 사주 전체가 양신이나 두 개의 신이나 아니면 삼신, 세 개의 신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 양신과 삼신으로 격을 취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상은, 형상기국 중에서 상은 사주의 천간이 합하여서 상이 화하는 화기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는, 형상기국 중에서 기는 오행이 일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의 기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 일기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격에 해당하고, 또 형상기국 중에서 이 국은 월지가 삼합이나 해국하는 삼합, 또 해국하는 경우로서 삼합의 본기가 격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형상기국을 좀 더 설명해 보면은 이 상이란 것은 양기, 합이 성상이며, 그리고 상불과 파야로서 이 상을 표시했습니다. 양기 불이 성상이며 상불과 파야로서 양기가 합하여서 상을 이루면은 상을 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불가하다고 하여서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였고, 이 형을 설명한 것을 보면은 오기치이 성형이면 형불과 해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또 오기로 모여서 형을 이루면은, 다섯 기가 모여서 형을 이루면은 형을 해하는 것은 모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방시, 방해, 그리고 또 국시국, 또 방요, 덕방이면 막혼국이라고 하여서 방합이나 삼합은 방합을 이룰 경우나 삼합을 이룰 경우에 혼합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격국의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천간과 지지는 서로가 상통되어야 하고, 이 상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천상의 뜻이 지상에서 실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하여 공허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천지상통은 형기상감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천지상통의 형기상감은 월지의 월령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월령이나 그 밖에 정격이 아닌 경우에는 외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격국 용신을 정하는 기본 원칙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격은 정격이죠. 내격은 격국 용신을 월지에서 구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월지가 생지 인신사회이거나 아니면은 왕지로서 좌오묘유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월지의 지장간에서 천간에 투출한 길을 격국 용신으로 삼습니다. 지장간에서 천간에 투출하는 길을 격국 용신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일에 투출하는 기운이 여럿일 경우에는 정기가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기이며,
다음은 여기입니다.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 순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인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임수일간이 인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그 첫 번째 격국 용신으로서는 봉기 즉 정기에 해당하는 간목 식신이 즉 격국 용신일 것입니다. 인에서는 봉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이 즉 정기 봉기에 해당하여서 간목이 제1번으로 첫 번째로 격국 용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일에 간목이 없는 경우라면 이 간목이 없는 경우라면은 두 번째인 중기인 두 번째 중기인 병합 편제가 격국 용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간목이 없는 경우는 두 번째 병화가 있는 경우에는 병화가 격국 용신이 된다는 것이고 또 병화도 없다면은 편관 무토가 격국 용신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편관 무토가 격국 용신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1용신은 간목이기 때문에 식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임수가 움직이는 것을 제1의 생활 목표로 움직여서 재성을 만드는 것을 제1의 생활 목표로 움직임을 1번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재화를 만들게 되고 그 재화를 만든 것을 즉 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 즉 재관으로 흘러가는 명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월지 지장간에 있는 정기, 중기, 여기 중에서 아무것도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지가 왕지 좌오 묘유라면은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는 경우에 월지가 왕지로서 좌오 묘유라면은 왕지는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해당 월지 자체를 격국 용신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임수일주가 갑오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임수일주가 좌오묘유의 오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갑오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지장간에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기 때문에 오화의 봉기 정화를 격국 용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월지가 인신사이라면은 일간을 제외하고 천간에 투출한 세 개의 간지 가운데 통근하여서 가장 힘이 강한 것을 격국 용신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간목이 투출하지 않아서 병화를 격국 용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간목이 투출하지 않기 때문에 병화를 즉 격국 용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천간에 투출한 기운 가운데 통근한 글자가 하나도 없다면은 사주 전체의 기세를 살펴서 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을 격국 용신으로 삼습니다. 이와 같이 을목일간이 병신월생이라면 가장 필요한 오행을 격국 용신으로 삼는다고 하였고 이와 같이 을목이 병신월생이면 병화를 격국 용신으로 삼게 됩니다. 병화를 격국 용신으로 삼게 됩니다. 을목과 간목이 있기 때문에 목에는 전부 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병화를 즉 격국 용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이나 국에 해당하면은 물론 아직 국은 지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격에 해당하면은 명주 삶의 방향은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예로서 인성이라면은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과 인연하게 되고, 또 관성이라면은 관성의 큰 굴레인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된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되며, 또 재성이라면은 상업이나 재와 관련된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격국 용신이 식상이라면은 재를 쌓기 위하여 도우고 준비하거나 자식의 뒷바라지에, 또 격국 용신이 비겁이라면은 자신과 가까운 주위 사람들의 안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격국에는 내 삶이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대운에 의하여서 변곡되고 전환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큰 범주인 격국의 카테고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격국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격국을 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각각의 격국에 따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195강부터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94강 격국 제1편이었습니다. 2편은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